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잠을 잘 못 자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충분히 자고 나니까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독서 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오늘도 토니 로빈스님의 돈의 법칙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너무 계획을 강박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이 조심해야 돼. 사실 이거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쵸?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인간의 그 취약점들 말해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극단의 감정, 두려움 혹은 흥분되었을 때 그때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는 자만하는 것이 문제이다. 인생하고 똑같죠. 항상 자만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7년 정도 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잘하니까 뭔지 아니까 자만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 운동했어도 자만하는 순간 부상을 당한다든지, 사실 부상을 당하는 게 운동을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은 거, 항상 겸손한 거, 조심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조심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고, 항상 보면은 중력을 지키는 거, 적당히 극단으로 가는 것이 항상 문제다라는 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지혜가. 그래서 과시는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 오케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 오케이. 세 가지가 있대요. 당신은 보통 사람들보다 운전을 잘하는 편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안전운전합니다. 썩 괜찮은 연인인가? 저는 그렇게 썩 괜찮은 연인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연인 관계를 위해서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거의 5년 동안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연인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맞는 사람, 나의 성격과 성향, 기질과 잘 맞는 사람, 그리고 생활 패턴도 중요하고요. 삶의 가치관, 철학,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이 부분과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저 자신을 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그래도 최소 5년 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준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선천적으로도 평균 이상이고, 그리고 운동을 7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해도 된다. 나 말로 다 했네? 안 부끄러운데? 이 부끄러운 건가? 오늘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저 워낙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부끄러운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당신의 재정적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모를 중요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정적 미래? 인간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낫거나 똑똑하다는 illusionary superiority, 이게 또 그 심리학에 나오는 건데, 이게 심리학이에요 진짜. 이 챕터는. 오케이. 이번에는 심리학 용어로서 illusionary superiority로 저는 생각했고, 다른 편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overconfidence, 과잉확신이죠.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낫거나 똑똑하다는 아주 심각한 착각. 이건 하나 알 때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알면 너무 겸손해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심리학책 하나 읽었을 때 심리학과 세상을 통달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과거인데 자꾸 말이 하고 싶어요. 내가 아는 걸 막 얘기하고 싶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네, 그러다가 심리학책을 이제 뭐 거의 많은 시간 동안에 방대하게 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는 게 말하기가 두려워요. 이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나 생각도 오늘은 맞지만 내일은 틀릴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거든요. 너무 웃겨. 그래서 심각한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아예 모를 때는 그냥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중요한 게 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너무 무섭다고 하잖아요. 딱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과거인데 네, 인간이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말을 하지 않았다. 너무 많이 나섰으면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overconfidence. 오케이. 간단히 말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식, 장래를 시정일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과잉 확신을 입증하는 연구는 무수히 많습니다. 오케이. 자, 이 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과잉 확신에 빠지는 걸까? 과잉 확신. 개인 투자자가 과잉 확신에 빠지는 순간엔 자기가 시장을 맞출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감정에 휩쓸렸을 때 과잉 흥분하거나 과잉 낙담, 그 과잉적으로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달콤한 동약, 작은 성공을 자신도 모르게 한번 크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도박이 되는 거죠. 어떻게 과잉 확신에 빠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경우 전문가의 부추김 때문에 시작됩니다. 전문가는 누구일까?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에서 전문가가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에서 전문가는 내가 공부를 한 후에 내 성향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워두고 내 성향에 맞는 처음에 만든 그 투자 계획이 나의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따를 수만 있다면 그 투자는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통 장기 투자, 복리이자를 노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 왜냐면은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시장에 직접 들어가면 저의 감정이 개입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거는 탐욕이죠.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비교. 이게 투자를 고독하게 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엄청나게 또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몇 퍼센트 냈다라는 생각에 나는 좀 실패 잘하는 그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일단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마음이 조급해진다라는 건 내 운을 막는다고 이제 사주나 철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이게 진짜 큰 실력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과잉 확신에 빠지는 걸까? 자, 전문가의 부추김 때문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 그 사람들, 나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사실. 워런 버핏도 제대로 못 맞춰서 실수를 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가는 다른 모든 투자자를 능가할만 아주 끝내주는 투자가 있다고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확신하잖아요. 저는 확신하는 거에서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장을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엄청나게 강하게 확신하는 거 있죠. 이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절대로 내가 보장할게. 이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면 적어도 전문가는 아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책 한 권 읽었을 때 확신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얻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는 다른 모든 투자들을 능가할 만한 아주 끝내주는 투자가 있다고 설득하고, 사람들은 그의 열의를 아무 근거도 없이 확신으로 오해한다. 이걸 왜 믿느냐? 일단은 자기의 탐욕 때문이고요. 가장 잘 속는 사람은 탐욕에 휩싸인 사람과 그걸 큰 마음으로 아주 크게 원하는 사람, 그것이 사실이길 원하는 사람, 결국은 탐욕이죠.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는 확신으로 오해합니다. 확신으로 오해하는 거, 이게 문제죠.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영업열의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영업열의, 영업이에요. 영업. 때때로 삶이나 사업에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투자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거죠. 호강효과. 다른 곳에 성공을 했으면 다른 것도 좋을 거라는 착각. 전부 다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을 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사업적으로나 투자적으로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이분들이 어떤 계산이나 숫자보다는 진짜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통달해 있다라는 걸 항상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는 그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세계입니다. 복잡해져. 과잉학식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따로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탐욕에 빠진 사람.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과잉학식은 당신 자산인 혁신 TV. 오케이. 당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사실. 확률을 믿고 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저는 이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딱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 책의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책을 방대하게 읽다 보니까 이 책의 뒷부분을 미리 아는 거? 이때 진짜 이 몸에서 전율이 흐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도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그거야말로 좀 나쁜 단어라서 입에 담지 않고 눈에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한 가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 네. 이 부분을 글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신이 실제보다 낫거나 똑똑하다는 아주 심한 착각. 개인 투자자는 과잉 확신에 빠지는 걸까? 부추김, 능가할 만한 투자.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과잉 확신에 빠지는 걸까? 많은 경우 전문가의 부추김 때문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과잉 확신이 없어요. 그쵸? 해결책, 현실 감각을 키우고 나의 실제를 흔쾌히 인정하라. 결국은 이제 또 메타인지가 나오게 되죠. 현실 감각을 키우는 거. 나는 현실 감각을 키워야지 이게 아니라 매일 책을 읽고 매일 내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나의 내면과 대화하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잉 확신의 가장 좋은 약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묻는 것입니다. 과잉 확신, 무엇을 확신하는가? 무엇을 확신하는가? 이 세상에 절대적이라는 것이 있는가? 절대, 무조건. 이건 없어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자신은 있다라는 거. 내가 정말로 시장을 능가할 능력이 있을까? 흥분하지 말고요, 에리님. 또 없어요. 누구도 그 시장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 되게 신기한 건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항상 얘기하거든요. 자산 분배하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고, 거래를 최대한 하지 말고, 복리이자를 누려라. 인내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제가 정말 읽은 그 방대한 양의 책, 그 책에서 나오는 세계적으로 정말 좀 빼면 안 될까요, 에리님? 조금만 차분하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눈동자를 위로 올리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눈동자를 위로 올렸을 때 약간 생각이 멈추는 것 같아요. 말이 멈추는 것 같고. 한 곳을 응시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대화하고 이럴 때 눈동자를 돌리는 게 눈동자 방향을 바꾸는 것이 신뢰를 조금 줄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눈동자 돌리지 않고 방향 바꾸지 않고 한번 생각해보도록, 말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분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80대, 90대 그 성공하신 분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장기 투자로 가는 수밖에 없다. 분산 투자를 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인덱스. 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들 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들은 저를 믿으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렇게 장담을 하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쓰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네 아직 뭘 모른다.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는가? 네, 인내심, 장기 투자. 지금도 장기 투자하고 있죠? 장기 투자하는 거, 꾸준함. 그리고 외부의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네, 감정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이게 제 무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해온, 투자 정보가 아니다. 투자 지식. 그리고 명확한 투자 계획. 그리고 그 투자 계획을 무던히 꿋꿋하게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이게 비장의 무기인데요. 가령 하워드 막스, 워런 버핏, 레이 달리오 같은 투자의 기재들과 책 다 읽었어요. 이분들 이름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기재들과 맞먹는 분석 능력을 확실한 정보 같은 건 말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분석 능력보다는 이분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 결국은 장기 투자이고 분산 투자 이거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비장의 무기예요. 만약 이런 무기가 없다면 당신이 장기적으로 시장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감정 조절. 투자는 결국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 잘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처음 계획한 대로 행동에 실천하는 거. 인생이랑 똑같아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7년을 해서 몸을 만들었지만 매일 계속하고 있잖아요. 한 번에 받고 몸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거, 이 인내심, 꾸준함,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와우, 제가 좋아하는 분 다 나와요. 그렇다면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허워드 막스 나오셨고, 워런 버핏, 존 버그, 데이비드 스웬슨, 이 부분들 모두 다 하시는 거 인덱스죠. 인덱스, 그리고 분산 투자, 자산 분배거든요. 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그 외에 위대한 투자자들의 조언을 따르십시오. 네,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나오죠?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꼭 붙들고 있어라. 제가 말한 거랑 똑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책 읽으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진짜 막 10시간씩 다독을 했거든요. 10시간씩 책을 계속 읽고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정독을 좀 하게 되고, 지금은 정독을 하면서 내 생각을 바로 그때 정리하고, 지금 현재는 정독과 속독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그 뒷내용을 내가 먼저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한 거 나의 생각과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엄청난 카타르시스, 약간 다이돌핀, 분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비용 인덱스. 존 버글님의 저비용 인덱스가 제일 안전하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도 제 투자 방향이고 전략이죠. 적극적 투자자들이 지는 삼중고, 즉 과도한 관리 수수료와 높은 거래 비용, 두터운 세금 명세서에 시달리지 않고 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80세, 90세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전부 다 그냥 인덱스 펀드를 말씀하세요. 또 배가 고프네. 책 조금 읽고 생각 조금만 하면 진짜 내가 너무 많은 칼로리와 에너지를 쓰긴 쓰나봐요. 항상 좀 배가 고파. 이렇게.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비대칭 보상을 얻을 수 없다면 최선의 비책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이게 장기 투자로 분산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인덱스 펀드는 투자처를 넓게 다각화해주고 있는 과익 확신에 대한 강력한 보호망으로 작용됩니다. 저절로 이게 분산 투자가 되니까 나온다.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주식이나 채권,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에 조금씩 골고루 투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글을 읽을 때. 어쩌면 자신에게 특별한 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이점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모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써 당신은 과잉 확신에 가득 찬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세계에서 자기만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자기 기만은, 그쵸.
탐욕과 도박,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탐욕과 도박. 모든 것이 운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 탐욕과 도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약간 신체적으로 도파민이 잘 분비되는 몸이어서 인간관계를 할 때 처음에 엄청난 도파민 스파이크를 분비를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건 좀 탐욕과 도박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도파민 스파이크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탐욕과 도박은 또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렇게 투자를 할 때 탐욕과 도박, 즉 도박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베팅을 한다는 거죠.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수익률을 보겠다. 결국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는 결국 인내심 강한 생존자의 몫이다. 맞아요. 19살 때 나는 캘리포니아 마리나 델레이 앞 해변가 부자 동네 집을 빌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느 날 세탁소에 들렸는데 당시 최고가 차량이던 롤스로이스 코니시 컴터블이 멈춰서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내려 세탁소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아파요. 재밌을 것 같아. 마리나 델레이, 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마리나 델레이 어디서 본 것 같고 해변가? 어딜까요? 말리부인가?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 코니시 컴퓨터블이 멈춰서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내려 세탁소로 들어왔다. 좀 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세탁물을 찾는 동안 잠시 잣담을 나눴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남편이 저가주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제게 기뜸해 주실 주식 없나요? 실은 지금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위험한데? 진짜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이런 개인 포트폴리오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얘기하시지를 않는데 진짜 진정으로 성공하신 분이라면 벌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을 안 해요. 진정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그리고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안 해요. 어쩌면 그녀가 타고 있던 롤스로이스 아름다운 여인 프리리 프리빌리지처럼 모든 걸 사용하는 사기꾼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께서 그냥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그냥 얘기했으면 좀 신뢰성이 갔을 것 같은데 저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귀뜸해 주실 수 있나요 했을 때 실은 지금 아주 좋은 게 하나 있다. 이거는 완전히 좀 사기꾼의 냄새가 나시는데 전형적인 진짜 성공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그녀는 내게 주식 종목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안 알려줘요.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어떻게 될 줄 알고 사람에게 알려줄까요? 전부 다 지금 다 너무 위험해. 천상에서 내려온 선물 같았습니다. 전문가의 입으로 직접 들은
전문가인지도 지금 지금 뭐냐면 롤스로이스였다는 거,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 외모적으로. 그냥 후광 효과만 해서 믿은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이걸 이용하죠. 외모. 항상. 화려하게, 이걸로써. 벌써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의 입으로 직접 들은 100% 확실한 정보. 그러니까 예전에 100% 확실한 정보가 어디 있냐고요. 주식에. 그래서 당신에게는 300만 달러? 300. 거의 한 35억, 40억. 다름없던 가진 돈 3천 달러를 탈탈 털어. 잠깐만, 이게 언제예요? 19살이면 예전이니까 3천 달러가 되게 큰 돈인가?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요? 다 망했죠, 뭐. 그 주식은 중위저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죄송해요. 이거 웃으면 안 돼. 죄송해요. 과거니까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나는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탐욕과 성급함이 인생에 가장 오늘 맞는 게 왜 이제 팔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팔자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꼬이게 하는 게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걸 팔자를 꼬이게 하는 게 탐욕과 성급함, 조급함. 그래서 나는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탐욕과 성급함 매우 위험한 자질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책이 너무 재밌어. 우리는 작고 소소한 점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재밌어요. 우리는 작고 소소한 점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대한 빨리 거창한 결과를 얻길 꿈꿉니다. 그쵸?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조급함, 탐욕 때문이잖아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투자 게임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는 것이지만 당신은 항상 홈런을 치고 싶은 욕구가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 홈런을 치고 싶은 욕구,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7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차분하게 그냥 생활처럼 하는 게 중요한데 운동을 시작할 때 어떤 조급함이 생기냐면 저도 그랬지만 빨리 만들고 싶은 조급함, 빨리 몸을 만들고 싶은 조급함, 그때 많이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당신만 빼고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혼자서 고독하고 외롭게 자기 길을 가는 거지, 이게 비교하는 순간 항상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감정적인 실패를 했을 때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이 휘말려 들어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홈런을 치려고 방망이를 크게 휘두를수록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확률도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참담한,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이에요. 이제 좋은 부분만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았으니까 부정적인 예시는 속독으로 읽고 빨리 제 정독으로 좋은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도박에 대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욕구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실력이죠.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도박 산업은 그런 우리의 심리와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게임에 이기고 있을 때 우리의 신체는 엔돌핀을 생산하고 환희감에 도취된 나머지 게임을 중단하기 거부합니다. 지고 있을 때조차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엔돌핀 같은 것을 갈망하고. 오케이. 자, 월스트리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증권회사는 고객들이 거래를 자주 해서 수수료의 매물이 들이치길 바랍니다. 카지노는 실내 산소 농도를 높여 흥분시키고 공짜 음료를 돌려 거부감을 걷어낸다.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위의 차원에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카지노를 인생에서 2번 가고 한 2번 정도 그 기계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전부 다 돈을 땄거든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돈을 이게 터지더라고요. 전 그게 터지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터져가지고 그 돈을 계속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짜 음료를 진짜 거기 가면 주더라고요. 공짜 음료도 마시고 팁만 주면 되거든요. 공짜 음료 마시고 왔는데 그 도박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카지노에서는 나 같은 손님이 있으면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리고 월스트리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증권회사는 고객들이 거래를 자주 해 수수료에 민물이 들이치길 바랍니다. 아, 지금 배가 고프니까 또 발음이 희미해지고 있어. 그들은 무료 또는 저비용 거래라는 광고와 홍보 전략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상승 주식을 골라낼 수 있게 도와주는 통찰력을 제공하겠다고 의식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 모을 필요도 없죠. 뭐. 퍽이나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이 카지노 도박장과 비슷하게 생기고 효과음까지 비슷한 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파란색과 빨간색 화살표, 주식 시세 표시기, 실시간 변동치, 반짝이는 이미지, 땡땡거리는 소리 등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부는 당신 내면을 살고 있는 도박꾼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진짜네요. 금융 매체들 또한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꿈을 심어주는 거대한 도박장이라는 의심을 강화해 줍니다. 도박장처럼 빨려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종목에 올인하거나 옵션, 상품을 거래합니다. 또는 시장을 들락날락 하다가 속옷까지 탈탈 털고 이렇게 너무 자, 이 모든 것이 잭팟을 노리는 도박꾼의 심리와 일치한다? 그렇구나. 아, 너무 조금 그런데 좀. 자, 여기 있네요.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한 번씩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뭐 그냥 장기 투자를 하니까 분산 투자하고 상관은 없는데 아예 거래가 없으니까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도 한 번씩 내가 감정적으로 휩쓸릴 때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쵸. 투기꾼들이 실패할 운명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을 지키는 절제력 강한 투자자는 복리의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당신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만들면 그들은 승리하지만 그런 거면 저는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거래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 월스트리트가 나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만들지 못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진득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면 당신의 승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승리죠? 말하자면
워런 버핏의 말처럼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그 도구.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상식. 개인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복리, 이자에 그 힘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분산 투자, 자산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그걸 왜 못하느냐, 왜 성공을 못하느냐,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냥 알고만 있는 건 반쪽짜리 지식이고 행동을 옮기느냐 못하느냐 그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시장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못하는 것은 그 감정이 들어가는 거. 누가 많이 벌었다, 누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봤다라고 했을 때 내 감정이 휩쓸리는 거, 탐욕, 두려움, 내 조급함,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제 몸을 만들려면 식단하고 매일 운동하면 되는데 다 알잖아요. 못하는 거, 행동을 옮기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 배가 고파서 읽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먹고 계속 읽어야 되나? 너무 배가 고파 힘이 없어요. Oh my god, it's been 41 minutes. Okay, I think I should stop here. 오케이, 네, 아이린님 그럼 수고했고요. 또 오늘은 독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